지금 흐르는 곡, 가수 하림 씨가 작곡해서 부른 그 쇳물 쓰지 말합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는 캠페인이 SNS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시민들의 소중한 참여가 힘이 돼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달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입법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을 담은 알고리즘 순서도인데요.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2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하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은 어머니가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이자 김용균 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김미숙 이사장 모시고 이 법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입법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차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네, 김미숙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시다고요? 네, 용균이 엄마가 제일 듣기가 좋아요. 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최하영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이름을 딴 그 김용균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으셨고요. 요즘 굉장히 법안을 위해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도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앞에서 팜플렛도 나눠주고 계속 피켓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해달라고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그 서부발전에서 우리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조형물 관련해서 한 달 안에 조형물 설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인연이 다 되도록 그 조형물을 설치를 안 했어요. 추모 조형물을 세워야 되는 어떤 취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모 조형물을 세우는 거는 단지 추모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너무 안전조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조형물을 보면서 현장의 노동자들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안전하게끔 현장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이런 바람, 그리고 국민들도 안전조치 안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가지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석 전에 아드님도 만나고 오셨죠? 네. 사실 애가 없다는 게 저한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차려갖고 만들어서 가져갔는데도 그냥 먹는 것도 안 보이고 내가 애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응원해 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많이 알려졌고 관련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0일이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화물차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10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석탄을 하역하는 제1부두에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2톤짜리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렸습니다. 2단으로 쌓인 스크루를 차에 고정하다가 스크루가 굴러떨어져 사고가 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 접하셨을 때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곳에 용균이 사고로 인해서 안전조치를 다 하겠다고 정부에서 나섰고 또 태안화력에서도 서부발전에서도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도 용균이처럼 안전조치를 아예 안 해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분노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최하영 기자,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처럼 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 책임을 원청 기업에게까지 묻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이 하청 노동자가 이 노동을 하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하청 기업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예. 이 책임을
이 일감을 의뢰한 원청 기업에게까지 묻자는 게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입니다. 예. 이 법안의 처벌 내용을 보면요, 이 노동자가 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는요, 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요. 네. 이 법안과 함께 정의당에서도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양형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은요, 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숨졌을 경우에는요, 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폐기가 됐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통과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를 좀 취재하시면서 각 당의 분위기도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법안 처리에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요, 이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입니다. 앞서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예. 발의했던 법안이었는데요. 20대 국회 당시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이어받아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 예. 정의당은 요즘 매일 국회 본청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렇게 촉구해도 이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의지일 텐데요.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나 아니면 노력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국민의힘은요, 이 법안 취지에는 현재 공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 하나하고요. 또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이 효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였는데요. 어머님들 국회에 가셔서 직접 피부로 좀 부딪히시고 느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의당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번 여당은 제대로 좀 해달라는 요구이잖아요. 국민의 요구인데 예. 그 바람을 국회가 제대로 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최 기자, 재계에서는 이제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일단 비용 문제도 좀 들 것 같고 또 다른 또 반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재계 입장을 이제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과연 이 기업에게 무조건 회초리만 되는 것이 정답이냐라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예방 대책을 먼저 만들어 달라라는 네. 게 재계 입장인데요. 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재계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과 책임까지 기업에 좀 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가 된 게 바로 이 영국의 기업살인법이거든요. 영국은 이 법을 2007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 양형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요, 최대 300억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요. 예. 이 최근 한 사례를 보면요, 이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 이 법원이 이 슈퍼마켓에게 3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예. 영국은 이 법을 시행한 10년 동안 이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절반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캐나다와 호주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매출액의 2배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과 좀 얘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아들 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좀 슬퍼할 틈이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사장님의 어떤 삶도 좀 많이 달라지셨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용균이 잃으면서 되게 많이 깨우쳤어요. 모르는 것들, 그 우리나라의 어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고 사고 난 유가족들은 얼떨떨해요. 사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죽음을 사고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게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정말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만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비슷한 사고를 당하신 유족들에게는 어머님의 그런 뭐 위로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싸우다가 지치셨을 때 아들 용균 씨가 든 팻말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용균 씨의 이제 죽음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되고 있나요? 지금 10월 22일 날 첫 공판이 날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원화청 오너들 사장들이 포함한 기소가 14명이 되었고요. 여태까지는 많은 그 하청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을 물어서 여태까지의 관례를 깨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소망입니다. 네, 끝으로 가슴에 품은 용균 씨에게 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아, 엄마가 정말 너의 사고를 정말 막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너를 그런 곳에 가지 않았을 거고 너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 그런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잖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되도록 힘 닿는 것 노력할 거야. 용균아, 엄마에게 힘내도록 꼭 지켜봐줘. 용균 씨도 어머니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많이 응원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혜영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